앞으로 저는 청각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오셨는데 오늘 다른 데 행사들이 좀 많이 있었어서 그리고 보다시피 뒤에 광화문 1번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어느 날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 청각장애인 관련된 정책을 지금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행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정리하는 저희 마음으로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단체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전국 장애차별철폐연대, 그 다음에 서울 장애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 마실, 그리고 우리 감사님, 중앙회 감사님으로 되시는 모양이네요. 예, 중앙회 감사님도 오셔서, 예, 오늘 저희가 농아인협회는 아니지만, 농아인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오늘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앙회 감사님이나, 우리 여기 청각장애인분들, 그 다음에 의왕시에서 오신 청각장애인분들도 농아인의 정책의 문제, 그 다음에 차별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지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 활동에 많이 지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일본이나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아니면 일본 수상이 기자회견 할 때 옆에 수화통역사가 서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야. 저희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깜짝 쇼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가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청각장애인들 관련된 정책을 브리핑을 하면서 옆에 수화통역사가 서서 정말 앞으로 청와대 내에서도 이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이나 아니면 기자회견 할 때 통역사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깜짝 이벤트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현 대표 모셔서 우리 시작하는 발언 겸 가짜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브리핑, 청각장애 정책 브리핑을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이렇게 청각장애인들이 광화문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정책 개선안을 내는 것을 보니 제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이 많은 차별 속에서 살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차별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청각장애인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앞으로 저는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 옆에 소아통역사가 서 있는 것처럼 청와대 공식 기자회견을 할 때 소아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사장년에 우리 김지현 대표님을 통해서
먼저 지지 발언을 먼저 듣고 다음에 당사자 발언으로 이렇게 우리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이자 서울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대표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뇌병변 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시스템인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를 활용해 연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를 통해 음성 언어를 보완하고 대체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저희 뇌병변 언어장애인들도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현재 저희 협회에서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이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사소통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나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사전달에 불과한 것이지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나의 내부와 외부 환경, 나와 상대방, 그리고 개인과 대중 사이의 상호관계를 맺고 그것을 가시화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각장애인들과는 달리 뇌병변 장애인들은 소리는 들을 수는 있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물리적 환경 때문에 여러가지 정보 접근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비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 경험도 많지 않게 되고 정보 습득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AAC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비언어 장애인들이나 대중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각장애인 분들과 우리 뇌병변 장애인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되는 정책들은 청각, 감각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수단인 구어와 수어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방송이나 문화 콘텐츠 등의 수어 통역을 확대하는 것, 국가시험의 듣기평가를 지필시험으로 대체하는 것 등은 너무나도 당연히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효숙입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비한다면 청각장애인들 삶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차별은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청각장애인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차별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은 주로 구화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각장애인 아동과 원활히 소통이 되는 그런 가정들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학교에서도 수화를 잘하는 교사를 만나기 어렵고 자신들이 원치 않은 의사소통 방식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학교 교육도 잘 안 되고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도 낮아 학교를 졸업해도 직장을 얻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또한 다행히 직장을 갖더라도 단순 노동이라든가 3D 업종 이런 곳에 종사하거나 급여와 승진의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과 차별적인 직장 배우 때문에 직장을 옮기면 또한 그에 따른 불이익도 또 받는 게 실정입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각장애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 지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부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꼭 수용해 줄 거라 믿고 청각장애인의 차별을 없앨 수 있을 거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청각장애인들 모두 소망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꼭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는 여전히 수어 통역이라든가 자막이 많지 않아 청각장애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들이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대우가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부적절한 인공화학 시설과 그 다음에 무분별 사회 학교 통합으로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고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 학교도 청각장애인 특성에 맞지 않는 교육으로 굉장히 청각장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인 아동들도 일반 아동과 소통이 잘 안 되는 등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조기에 수화나 구화를 선택해 배울 수 있도록 분명히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학학교에 수화통역사가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도 수화교육의 제2외국어처럼 꼭 도입이 돼야 됩니다. 저희는 기대를 걸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요구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화통역사를 청각장애인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은 오늘 그 수화통역사 협회에서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려 했지만 다 사정이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 이 수화통역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 우리 그 통역하고 있는 박미애 통역사가 간단히 그 수화통역사 문제를 간단히 발언 형태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수화통역사가 한 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자살을 하셨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분노했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화통역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한번 필요할 때 갖다 썼다 버릴 수 있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수화통역사도 사람이고 권리이고 노동자임을 이 사회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일회용으로 쓰여지고 버려지는 인생이 아닌 사람으로, 권리로,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회가 돼야 청각장애인분들도 제대로 된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가 인식하지 못했거나 회피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이 전반의 인프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소외되어 왔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짧게 빨리 이룰 수 있는 것, 그리고 길게 보고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야 할 것들을 지금부터 진정 사람과 예산을 써서 문재인 정부가 갖추어 나갈 수 있어야지 그것이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이고 그것이 정직한 이 정부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김태식 이사님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의 그 주요한 골자입니다. 이 골자를 담아서 우리 김태식 이사님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요구한다. 청각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 마련과 수화통역사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하라. 제목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삶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한 건 많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수화통역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의 배경에는 개인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지만 수화통역사로서의 삶이 다른 노동자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합니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정책입니다. 청각장애 정책의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요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입장이 아니라 한시적인 입장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각장애 정책 요구를 할 때마다 이를 수정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청각장애인들의 정책 개선 요구를 하면 수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개선 요구를 수정하면서 장기적이고 거시기적인 정책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으로선 청각장애의 삶을 질을 바꾸기에는 부족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쟁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정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선하려면 먼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청각장애인 특성을 감안한 정책을 만들려면 청각장애인을 제대로 알고 이에 대해서 정책을 풀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즉흥적인 정책이 아닌 사회 중심의 고시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즉 청각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그 기초는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교육기관의 문제, 성인이 된 이후의 직업의 문제, 사회활동 문제 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어와 구어를 청각장애인의 유아기부터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가정은 사적인 영역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청각장애인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이나 서비스 지원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 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장애인 수어나 음성을 선택하는 문제, 이는 일방적인 서비스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는 물론 사적인 영역에서의 청각장애인들의 그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금융기관으로 들려오는 음성 ALS가 아닌 다른 정책도 들어야 됩니다. 토익, 토플, 듣기시험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화생활을 위한 텔레비전의 수화통역 방송도 15% 이상 확대되고 영화 있어서도 자막과 수화통역이 상시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일반 학교의 수화교육을 제2 외국어 형태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장애인 인식 개선을 더욱더 탄탄히 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교육이라든가 청각장애인 인식교육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이야 대한민국의 수화가 언어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주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수화통역사를 반드시 옆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수화가 한국의 공용어임을 대통령이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수화통역사의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지난주 한 수화통역사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회사 내부의 일로 고민을 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유서를 남겼다 합니다. 최근 청각장애인 관련 기관인 농아인협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면 알겠지만 아마 그동안 이 행태를 본다면 수화통역사 근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화통역사는 전문적인 직종인에서 불구하고 전문의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더욱이 청각장애인을 보좌하는 보조인으로서 위치를 아직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각장애인과 수화통역사 간의 권리적인 충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용자인 청각장애인과 고용된 수화통역사 간 위기가 형성되어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계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화통역사의 권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사도 인간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수화통역사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에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드는 등 행정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장애인 정보문화누리. 고맙습니다. 이 문제를 아까 우리 김대식 이사님이 발표한 문제를 갖고 오늘 그 청와대 인수위원회 광화문의 1번가에 접수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계신 분도 오늘 이 자리에 섰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각자 일터에서 뭐 중앙회 감사로서 의왕시에 계신 지부장님으로서 또한 농아인으로서 다른 기관의 이사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시면서 농아인들의 삶의 질과 함께 수화통역사들의 권리 향상에 같이 협조해 주시고 같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퍼포먼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좀 더 큰 결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다 같이 동등하게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각장애인들의 정책이 그동안에 많이 개선됐지만 이 거시적인 관점의 개선들이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쪽에 앞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정책, 그러니까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고, 청각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수화통역사들의 권리거든요. 수화통역사들이 이 노동자로서의 그런 그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노동자로서 이 수화통역사 권리도 향상시켜달라. 이 두 가지 꼭지로 했고, 그 기자회견 전에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우리 임시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서 수화통역사를 세웠는데, 앞으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브리핑할 때 수화통역사를 꼭 세워달라.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화가 한국의 그 언어, 한국의 공식 언어란 것을 대통령의 몸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 그 상징의 의미이기 때문에 꼭 이거 해달라. 뭐 이런 의미로 오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